향후 1년간 집값이 어떨 것인가, 우리는 어떤 걸 추종해야 되냐, 이런 지역들은 최근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을 우리가 지금 좀 바라보는 제가 상황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한국갤럽에서 1914년도부터 지금 현재 10월 19일까지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조사를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빨간색이 상승 전망이고 점선이 하락 전망이 우세한데요. 그러니까 어떤 전망이냐? 향후 1년간 집값이 어떨 것인가, 내릴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이 색칠된 부분들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한 거예요. 근데 보면은 지금 2019년도를 보면은 이제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때는 집값이 떨어진 시기였죠. 그리고 2017년도도 하락이 이제 우세한 지역 정도는 정권이 바뀌는 시점과 시국이 되게 안 좋은 시기였고, 그리고 또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우세한 시기 같은 경우 정책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2018년도 9.13 대책이 나온 이후부터는 이게 하락 전망들이 또 높아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망들은 계속 이렇게 조사가 되면서 계속 바뀌고 그 사람들의 의견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됩니다. 현재의 상황이 반영이 되게 많이 됩니다. 보시면은 지금 불안할 때는 시장이 아까 말한 것처럼 2019년도 1월 달은 불안한 시장이었습니다. 엄청 문재인 정부에서 하락한 시기였습니다. 제일 크게 하락한 시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2018년 19년도 보면은 하락 전망이 우세로 이제 바뀌죠. 그 시기를 전망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2019년 1월 달에 이렇게 하락 전망을 1월 달, 3월 달에 하락 전망이 우세했는데 2020년도에는 가격이 엄청 크게 올랐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2019년도 하반기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현재를 반영하니까 이때는 내년에도 하락을 할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망이 어떠냐? 지금 보시면은 2022년도는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 8월 달, 7월 달, 6월 달도 하락을 내릴 것이다라고 전망한 게 엄청 컸지만은 이때는 1년 뒤를 전망한 거잖아요. 그 1년 뒤가 올해잖아요. 가격이 올랐죠.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 때문에 이 반영되는 의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떠냐?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죠.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이게 이제 딱 중간입니다. 지금 오를 것이 33%, 내릴 것이 31%라고 했는데 딱 중간에 있습니다. 딱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이 제가 혼란이라고 하는 게 그 중간에 지금의 의견이 오를 수 있다라고 의견을 점치는 사람도 반이고 내릴 수 있다라고 점치는 사람도 반이기 때문에 거의 이거는 혼란이고 어떻게 미래를 예측해서 방향을 잡아야 될지 사람들이 갈팡질팡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예측을 우리가 그냥 참고용으로 늘 사용하라고 제가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는 절대 맞지가 않습니다. 틀립니다. 현재만 반영합니다. 미래 1년 뒤, 3개월 뒤 이 지금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에 대한 의견들은요. 또 완전히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이 현재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전망은요. 대부분의 전문가의 전망, 그 다음에 이런 여론조사의 전망, 중개사들이 하는 전망들은요.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는 거예요. 현재가 어려우면요. 내년도 안 좋다고 반영할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전문가 전망 예를 들게요. 그래도 오른다, 못 버틴다. 서울의 주택가격 전망이 팽팽. 2019년도가 어떤 해였습니까? 이게 1월 달에 전망한 거거든요. 2018년도에 9.13 대책이 나와서 10월 달부터 가격들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 초 그때는 하락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8월부터 가격들이 슬금슬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딱 그 시기니까 이게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에 대한 부분들이 팽팽했던 겁니다. 오른다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게 올랐다가 이게 조금 둔화 양상이
되는 시점이니까 이게 그 현재의 시점에서 오를지 안 오를지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의 의견들이 현재 상황을 반영해서 이런 부분의 전망들이 팽팽했던 겁니다. 2020년도는 어떨까요? 이건 3월 달에 전망을 한 건데 코로나 위기가 번지면은 재건축하고 이런 상가에 대한 부분들도 충격이 클 듯 충격 안 컸습니다. 2020년 가격들 엄청 올랐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2021년도가 가격이 더 크게 올랐기 때문에 2022년도의 상승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2020년도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코로나가 사실은 유동성 시장이 되면서 사실은 자산 시장을 크게 늘리는 시기였잖아요. 근데 이때는 3월 달이니까 코로나가 딱 직면한 시기라서 이때도 그 시기에 맞는 전망을 했습니다. 안 좋을 거라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조금 과거를 돌아보면은 그 홍콩에서 사스가 우리 유행했을 때가 2003년인가 그렇잖아요. 그때 홍콩 주택 가격이 11%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사스 확산이 진정이 되자 하반기가 돼서는 급반등을 해버렸습니다.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엄청 올랐거든요. 근데 그거를 유추해 볼다면은 사실은 이런 전망들이 나오진 않을 건데 일단 2020년도도 그 유동성 시장과 상관없이 그냥 위기가 있고 이 상황에서 시장이 좀 위축될 거라고 좀 전망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2021년도의 전망은 어땠을까요? 전세가가 상승률, 매매가 2배가 될 수도, 내 집 마련은 상반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때는 2021년도를 전망을 했는데 바르게 전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2020년도가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대로 이 어떤 그 전세가의 상승률하고 매매가의 상승률, 내 집 마련 상반기 이런 전망들을 좀 내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2022년도는 어땠을까요? 2022년도는요. 사람들이 2021년도가 전부 집값이 올랐잖아요. 정말 계집도 오르고 소집도 오르고 말집도 오르고 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도의 전망을 어떻게 했냐? 한 목소리로 올해도 모두 다 집값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전부 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현재 상황이 2021년도가 가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상황에 현재 상황을 반영해서 전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 그 다음에 중개사들, 그리고 일반인들은요, 지금 현재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추종을 해야 되냐면요, 추이들을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값의 추이가 언제 꺾일지 언제 다시 오를지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은 집값은요 한 번 오름 추이가 있으면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유턴을 할 때 이렇게 해서 곧바로 유턴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유턴을 할 때도 시그널이 있고요. 상승으로 전환을 할 때 하락으로 전환할 때도 시그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은 지금의 시그널은 아까 제가 거래량들이 조금 줄어들었지만은 그래도 올 하반기 내년 정도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래량들은 지금보다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래량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거래량은요. 서울 같은 경우는 최소한 4,000건, 5,000건이 넘어야지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궤도까지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최소 12,000건, 13,000건이 돼야지 정상 궤도에 오른 건데 아직까지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 궤도로 오르기 위해서는요.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적인 부분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다만 지금은 2024년 4월 달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해서 정부에서 정치적인 부분이 가만히 되어서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는 이런 전망을 참고를 하되 현재 상황을 반영한다. 전망은 대부분. 그리고 우리는 어떤 걸 추종해야 되냐. 거래량이라든지 미분양에 대한 어떤 지표들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 미분양은 줄어들고 거래량은 늘어나고 분양가는 올라가고 하는 양상들을 추종을 해야 돼요. 그 양상들로 사실은 앞으로의 추이를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계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는 게 작년 11월 10월 달에 거래량이 이제 꺾이기 시작했어요. 꺾여가지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달을 보니까 거래량이 올라오는 폭들이 조금 커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추천한 데가 사실은 송파 쪽이라든지 강동 쪽이라든지
성남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추천했고, 올 초에는 이제 과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아파트를 추천드렸던 게 아니라 지역적으로 그 추이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추이는 꺾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동일하게 지금 현재 7월달, 8월달, 9월달에 거래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10월달은 9월달보다 더 꺾이지만요. 물리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11월달 되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들은 그 거래량들은 다시 회복하는, 거래의 성수기와 플러스 물리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기간도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당장 11월 달만 되더라도 거래량들이 조금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추이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정상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상승 추이는요,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전망은 현재 상황을 반영한다. 그리고 우리가 집값의 추이는 거래량과 미분양과 분양가에 대한 추이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 하잖아요. 항상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냥 평균 거래가 10억 원의 위태라는 단어에 사람들이 조금은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서울 아파트의 평균 거래가 10억이라는 건요, 거래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파트가 거래된 게, 거래가 올 초, 그 다음에 올 중순까지만 해도 상급지의 거래량들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들이 오르는 폭들이, 거래되는 평균 거래 가격들이, 거래가가 가격이 좀 높다가 전달 대비해서 지금 현재 통계상에서는 8.5%가 급락해서 10억도 위태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담대가 오르고 하니까 수요자들이 간망세로 들어섰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게, 10억이 위태하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거냐면, 거래가 되는 건요, 상급지의 부분들은 어느 정도가 소진이 많이 되었고, 거기는 많이 떨어졌다가 많이 올라왔고 어느 정도, 그 다음에 그 다음 수순으로 거래들이 옮겨가잖아요. 그 다음 수순으로 가고, 그 다음 수순은 상급지가 아니라 중상급지, 그 다음에 하급지잖아요. 고기들이 이제 거래가 일어나면서 평균 거래가는 조금은 떨어지는 부분들도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요. 이 위태란 단어, 영끌 샀는데 큰일 났다라는 단어를 해석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지금 집값은요, 전국의 아파트값 3.3 평균 매매가, 평당 매매가는요, 전국도 다시 2천만 원을 재돌파했거든요. 서울의 평균가가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격들은 유기적으로 서로 옮겨 붙어 있기 때문에, 전국이 움직인다는 거, 서울이 움직인다는 거, 이것들은 서로가 시간차를 두고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전국의 집값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그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국평이 9억에서 12억, 반년 만에 분양가가 훌쩍, 제가 아까 분양가 얘기를 했었죠. 동대문에 이문휘경이라는 촉진지구가 있습니다. 4월 달에 휘경자의 디센시아가 국평이 9억 7천에 분양했습니다. 한 2,900만 원 정도의 분양가가 있었죠, 평당. 그런데 4개월이 지난 8월 달에는요, 라그란데 아시죠? 레미안 라그란데. 그게 국평이 9억에서 10억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1억 이상이, 한 1억 2천 이상이 껑충 뛰었습니다, 분양가가. 그런데 10월 달에 이제 분양하는 이 이문 아이파크 차이 같은 경우는요, 11억이 되었습니다. 11억. 그리고 11억 9천, 12억이 되었습니다. 거의 뭐 반년 만에, 4월부터 10월 6개월 만에 반년 만에 분양가가 훌쩍 오른 거예요. 이 분양가가 오른다는 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가가 오르는데 구축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축들도 거기에 따라 올라갑니다. 재건축, 재개발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사를 할 때, 내가 이사를 하면 다른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집들도 그렇게 연쇄작용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혼자서 움직이는 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어떤 국평들, 그리고 이런 분양가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우리가 큰일 났다가 아니라, 집값은 아직까지 우상향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상수인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긴 시간에 일어나구나, 이거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디퍼아가 DH 퍼스티아 아이파크죠. 이거 이번에 6,000세대 이상 나오는 개포동에 거기도 이제 가격들이 29억, 27억 이렇게 했던 게 지금 30억 가까이가 이제 거래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상급지도 어느 정도 가격들이 조금 올라가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신문을 보면서 이 평균 거래에 대한 모습보다는 평균 거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거래가 높은 가격들이 어느 정도는 저항선이 생겼고 중급지 하급지가 움직이면서 일어나면은 당연히 평균 거래가는 좀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영끌 큰일 났다. 이거보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요. 전국이 매매가가 오르고 있다. 구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서울은 이렇게 빠르게 분양가가 훌쩍 뛰고 있다. 상급지도 거래량이 이 물량이 많은데도 그래도 매매가가 잘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요거를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게 그렇다면은 지금 이 평균 거래가가 10억 이하로 내려갔고 지금 가격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서울량에 아직까지 거래량이 움직이지 않은 곳은 어딘가?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연결이 돼야죠. 다른 데는 다 오르는데 신축도 3억 뚝, 중랑구 1억 넘게 마이너스. 중랑구 되게 안 좋은 지역입니다. 죄송합니다. 안 좋은 지역은 비하가 아니라요. 25개의 서울시의 지자체 중에서 나쁜 말로 하면은 꼴찌 3인방입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 도봉구랑 뭐 이런 금천구랑 이런 중랑구 이런 데가 가격들이 조금은 낮은 지역들 중에 속합니다. 이런 지역들은 아직까지도 거래가 많이 되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 거래 추이를 보니까 중랑구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올라오고 있고 내가 강남을 갈 거 아니고 내 돈에 맞는 데를 찾는다고 하면은 서울에서 거래량이 적은 곳은 어딘가 이것들을 한번 연결을 시켜야죠. 위태하다 이걸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전국도 그렇고 그다음 분양가도 그렇고 상급지도 아직까지도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네. 그러면은 서울에서 거래량이 적은 곳은 어딘가 이렇게 거래량이 둔화되지 않거나 이제 시작하는 곳은 어딘가. 그러면은 요런 데도 봐야 되는 거죠. 중랑구, 은평구 이런 데도 지금 사실은 괜찮거든요. 거래량들이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데는 안 오르는데 신축도 3억 뚝, 중랑구 1년께 마이너스. 이거를 큰일 났다. 이제 여기 가격 떨어지는 걸 해석하면 안 되고 이제 시작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지금 서울시의 아파트 값이 9주 연속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 중랑구가 유일하게 하락을 면치 못하는 걸로 나타났다. 유일하다는 거. 가장 늦게 반응을 한 거죠. 그 늦게 반응하는 데서 망우역 주변이라든지 중랑구에도 사실 입지적으로 조금 괜찮은 물건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틈새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는 거래량이 이제 시작하는 거구나. 내 돈에 맞는데 서울에 진입할 수 있는데 라고 접근을 한다면 해석 방법이 중랑구는 거래량이 증가 추세고 주목해야 되는 시점이다. 근데 지금까지 거래가 많이 되고 추세적으로 올라간 게 어디인가. 그러면서 지금까지 거래가 되고 있던 아파트를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기는 제가 중랑구를 가라는 얘기보다는요. 이제 기회가 되는 시기가 되었고 그 시기가 된 데서 그나마 지금 거래가 가장 많이 되는 아파트들. 그리고 요 아파트들 보면요. 지금 이 아파트 중에서는 GTX의 간접 호재권이 있고 역세권이고 거주 요건은 안 좋은데 역세권인 아파트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얘들도 마찬가지로 1000세대가 다 넘는 아파트들입니다. 이런 아파트들이 거래량들이 가장 많고 거래량 추이가 좀 움직이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중랑구는 지금이 어느 정도 진입의 타이밍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